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응형 웹디자인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해상도를 가진 기기에서도 우리 웹사이트가 어떻게 최적화되게 표현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응형 웹디자인이라고 용어부터 짚고 가야겠죠. 반응형 웹디자인은 사용자 화면의 크기에 따라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컨텐츠가 유동적으로 조절되어 어느 기기에서나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접근법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미디어 쿼리이죠. 미디어 쿼리는 CSS3에서 소개된 강력한 기능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유형인 스크린, 프린트 등 특정 조건, 화면의 너비나 해상도 등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미디어 쿼리를 맥스 위드에 768픽셀을 지정하게 되면 화면의 넓이가 768픽셀 이하일 때 적용되는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서 무엇일까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미디어 쿼리 내에서 우리가 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정한 특정 지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 화면 크기에 맞춰서 우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바일 퍼스트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모바일 퍼스트는 말 그대로 모바일 화면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디자인 접근법입니다. 작은 화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화면으로 점차 디자인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 접근법은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하는 현대 웹 트렌드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웹사이트에서도 모든 기기에서 멋지게 보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모바일 퍼스트 디자인 원칙을 따르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배워보기 위해서 VS 코드로 넘어왔고요. div 태그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 만들고 클래스 이름으로 저는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컨테이너. 그 다음에 div를 만들 건데 각자의 클래스 이름은 박스이고 3개를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고요. 저장하고 CSS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SS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한 특성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자, width는 100%이고 패딩은 15픽셀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로 색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스 사이징이라고 해서 볼더 박스라고 지정을 해주고 트랜지션 패딩에 0.5 이것을 서커스로 쓰려면 이 0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0이 붙어 있는 거라면 0을 삭제하고 0.5라고 하면은 0.5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박스로 시작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CAF50로 만들어 주고요. 컬러 속성은 화이트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은 20픽셀로 지정해주고요. 패딩은 20픽셀로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로 만들어주고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게 미디어 쿼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같이 움직이는 화면이 있다는 건 지금 반응형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위드가 100%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것을 그냥 삭제한 채로 해도 똑같이 100% 유지가 되죠. 근데 명시적으로 100%를 그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사이즈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 로고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볼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 아이폰 XR, 뭐 아이패드 미니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져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휴대폰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도 늘려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사이트의 크기도 여기서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68이고 1024, 그 다음에 1440, 요즘 4K까지 나오는데 2560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할 건데, 미디어 쿼리를 사용할 때는 미디어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속성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맥스 위드라고 해주고요. 저는 320 픽셀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쪽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속성을 패딩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패딩 값이 5픽셀로, 그 다음에 박스 속성은 폰트 사이즈가 12픽셀로 줄어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20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있는 패딩 값이 줄어들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늘어나면 다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패딩 값이, 이 부분에 있는 패딩 값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는. 자,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 한번 보고 싶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만큼 늘어났죠. 왜냐면 300, 우리가 지정한 320 픽셀이 넘어갔기 때문에 패딩 값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320 픽셀 이하로 닿게 되면은 여기서 점점 줄여보겠습니다. 320 픽셀이 닿으면 바로 5픽셀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쿼리를 계속해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디어 쿼리는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쿼리를 넣고 안쪽에다가는 min 해서 width를 넣을 수 있습니다. width는 321 픽셀, 위에 있는 320 픽셀이기 때문에 그 위부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nd에 대한 조건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는 max width가 들어가게 됩니다. max width는 480 픽셀로 지정하고, 안쪽의 속성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패딩 값을 10으로 만들 겁니다. 10 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속성에 박스는 폰트 사이즈 14 픽셀로 만들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형 장치가 이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장치라고 해서 미디어 쿼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min에 대한 부분, min width는 위에 지금 400픽셀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481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end 조건을 넣어줍니다. 이 두 조건이 end 조건일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성립이 되었을 때 이게 쿼리 값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max width는 768 픽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15픽셀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패딩이 15픽셀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속성에는 폰트 사이즈 16픽셀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개 더 만들 건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는 숫자만 769픽셀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픽셀인 1023 픽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 픽셀로 바꿔주고 18 픽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복사해서 또 밑에다가 만들고 1024 픽셀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1440 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25 픽셀로 만들고 20 픽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복사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건 min만 필요합니다. min만 1040, 400 해놓고, 그 다음에 1441로 해놓고, 여기는 3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6픽셀로 바꾸고, 자, 이 화면만 같이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켰을 때 어떻게 줄어드는지, 패딩 값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딩이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줄어들면서 각각의 형상에 왔을 때, 크기에 왔을 때 계속 패딩 값이 줄어들다가
또 반대로 늘리게 되면 계속 패딩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패딩의 값을 설정을 했지만 다른 폰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마진 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수정을 해서 미디어 쿼리 값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넣었던 걸 같이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박스 1이라고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박스 2, 박스 3으로 만들어주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폰트가 생겼고요. 이 폰트를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5에 해당하는 사이즈부터 지금 다음으로는 375, 375에서 그 다음엔 425, 그 다음에 768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도 커지고 여기에 마진 값도 패딩 값도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각 화면에 맞춰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에서는 CSS 마지막 프로젝트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이 미디어 쿼리를 적용해서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